지난 8월 19일 테슬라 AI 데이가 열렸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자체 제작한 머신러닝 전용 칩 D1, 슈퍼컴퓨터 도조, 새로운 자율주행 프로그램까지 여러 가지 미래 기술들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바로 인간형 로봇 테슬라 봇이죠.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매끈한 디자인인데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간단한 노동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테슬라 봇은 내년에 프로토타입이 나올 예정이고요. 수년 안에는 대량 생산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야, 과연 혁신의 아이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다운 행보죠. 자, 오늘은 이 테슬라 봇에 대해서 간략한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봇의 재원을 살펴보면요, 키는 약 172cm에 몸무게는 57kg 정도로 디자인이 아주 유려한 인간형 로봇입니다. 시속 8km 정도로 움직일 수 있고 20kg 정도의 물건도 운반이 가능해서 아주 기본적인 노동 정도는 이 테슬라 봇이 인간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머리에는 8개의 카메라를 포함해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있고 몸통에는 자율주행 처리 컴퓨터가 탑재돼서 테슬라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오토파일럿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 수준의 움직임을 구현하려면 중앙 처리 장치도 중요하겠죠. 엄청나게 빠른 연산이 필요할 텐데요. 머신러닝 칩 D1 칩이 적용된 슈퍼컴퓨터 도조가 바로 테슬라 봇의 신경망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초당 100경번의 연산이 가능한 엑사플러스급 슈퍼컴퓨터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5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격도 정말 슈퍼하게 비싸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 봇을 소개하면서 이 인간형 로봇이 기본적으로 자동차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로봇이랑 자동차랑 비슷해? 일단 한번 그의 말을 들어보죠. 일정 수준의 자각이 있는 로봇이 바퀴를 달면 그게 테슬라 자동차고, 테슬라 봇은 이런 테슬라 자동차를 인간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다. 뭔가 조금 말장난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계속 들어보죠. 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센서나 배터리 등등의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 내년쯤이면 테슬라 봇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인간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 인간이 꺼리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 등은 테슬라 봇이 지원하거나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육체 노동은 이제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테슬라 봇은 인건비를 낮추고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듣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애초부터 테슬라가 로보틱스 회사였으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무슨 로봇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로봇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는 사실 테슬라가 첫 케이스는 아닙니다. 자, 20년도 더 전인데요. 1996년도에는 혼다가 10년 넘는 연구개발 끝에 아시모라는 세계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을 선보였고요. 4년 후인 2000년도에는 자연스럽게 이족보행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5년 후에 도요타는 인간의 활동을 보조하는 파트너 로봇을 출시한 적도 있고요. 뒤따라서 닛산도 귀여운 오리 로봇을 출시했고 포드에는 배송 로봇도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 정의성 회장은 로보틱스 산업에 관심이 아주 많은 걸로 유명한데요. 현대가 세계 1위로 평가받는 로보틱스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거의 1조가량 돈을 주고 통째로 인수해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아주 대사건이었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을 보면은 진짜로 경이롭고 깜짝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유튜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쳐서 이 로봇들을 직접 구경해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얘네들은 지형지물 같은 외부 환경도 먼저 파악하고 대처할 줄 알고요. 이족보행도 하고 점프도 하고 백덤블링도 하고 춤도 춰요. 마치 한 마리의 개같이 생긴 사족보행 로봇도 있고 발이 없는 로봇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조라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진 로봇들을 1조 주고 사올 수 있다. 야, 이 정도 기술이면 돈 안 아깝죠. 자, 그렇다면 왜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로봇 공학에 큰 관심을 보일까요? 그 이유로는 실제 로봇에 탑재되는 센서나 구동 기술들이 자동차 업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율주행이 뭡니까? 차선 유지하고 앞에 차가 서면은 같이 서고
중간에 아이들 튀어나오면은 회피 기동하고 멈추고, 비 오면 서행해주고, 방지턱 나오면 속도 줄여주고, 주차도 해주고, 길도 알아서 찾아가는, 결국에는 사람이 운전대를 완전히 놔도 운전대 사람이 아예 타 있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거, 이게 자율주행이잖아요. 자, 인간형 로봇들한테도 이렇게 비슷한 게 필요하거든요. 장애물 뛰어넘고 충격에 대응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주인 지켜주고, 일도 도와주고, 사람 건강 관리도 해주고. 자, 이런 모든 사고 능력이나 판단 능력들이 근본적으로는 같은 기술이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이나 로보틱스 기술이나 기계에다가 알고리즘 넣어놓고 빠르게 연산하고 알아서 판단하고 스스로 제어하는 기술이라는 건 비슷하잖아요. 자, 이렇게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로보틱스 제작 기술도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예요. 자동차 업계의 노하우가 쌓이니까 충분히 로봇 산업에도 도전이 가능한 거죠. 뭐 다 좋은데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 때 공개한 제품은 다소 충격적이죠. 로봇을 공개한 게 아니라 로봇처럼 위장한 사람을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행사 끝에는 조인 아월 팀 하면서 채용 공고 하나 남겨놓고 시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한 거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행사에 사람들은 신선하고 재밌었다, 일론 머스크답다 라는 반응이고요. 반대로 업계 전문가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아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저 정도 기술력 갖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았냐. 아무리 테슬라라도 1년 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을 뛰어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애초에 이족보행 로봇 상용화조차도 쉽지 않은 분야다. 아무리 머스크가 성공적인 사업가라도 이번만큼은 쉽지 않을 거다. 자, 그런데 그냥 행사장에서 분장한 사람이 춤추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 머스크는 지금 장난치는 거다. CNBC의 기사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9년 테슬라데이 행사에서 2020년에는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100만 대가 도로를 누빌 거라고 했다. 그런데 2021년인 지금 로보택시는 현재 어디에도 없다. 이번 테슬라본 역시 비슷할 거다. 고객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쇼맨십에 불과하다. 엄청난 혹평이죠. 자, 원래 일론 머스크는 신제품 양산 전부터 비전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매번 일정은 못 지켰고요. 실제로는 시제품 수준만 판매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 예로 2019년 공개한 사이버 트럭은 아직도 판매되지 않고 있죠. 자, 이에 대한 반론을 보죠. 일론 머스크가 허풍이 심하고 일정을 매번 못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스페이스X 성공시켰죠? 페이팔 성공시켰죠? 전기차를 상용화시키겠다 성공시켰죠. 일론 머스크는 늦기는 늦어도 결국에는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우려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하고 테슬라 봇에 들어가는 시스템하고는 동일한 게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의하면 2016년 6월부터 자율주행 차량 31건의 충돌 사고 중에 25건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 25건의 사고에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사고가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완전하게 신뢰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죠. 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아무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거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통계를 보면 그렇긴 그렇습니다. 인간이 운전을 해서 사고 날 확률보다 자율주행에 맡기는 게 사고율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로보틱스 기술, 1년 안에 테슬라가 전부 따라잡고 뛰어넘는다는 것, 이건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일론 머스크한테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허풍은 심해도 포기한다거나 실패한 적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그냥 허세만 가득한 허풍쟁이일지, 아니면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로봇을 발표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